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체력, 기력, 근력을 좌우하는 세 가지 호르몬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노화하느냐 아니면 남들보다 천천히 노화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노화 속도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에너지의 참다운 사용에 크게 좌우됩니다. 에너지 잘 사용하면 병이 적게 걸리고 늦게 천천히 노화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너무 넘치게 되면 비만, 대사증후군, 그리고 찌꺼기들이 쌓여서 세포속에 쌓여서 암이 되겠죠. 모자라게 되면 에너지가 저하되게 되고 근감소증 같은 우리 몸의 구성성분의 부족 현상이 나고 노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되었을 때 우리 몸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이런 에너지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에 좌우를 받고 있는 세 가지 힘이 바로 체력, 기력, 근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와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인슐린 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복 인슐린과 공복 혈당을 재게 되면 인슐린 기능의 원활도를 볼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 오마라고 하는 수치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수치가 적정 범위 아래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높게 되면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죠.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도 공복 혈당이 높다는 것은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인슐린 기능은 저는 세포의 힘, 뇌 기능의 힘, 즉 체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인슐린은 세포 속으로 에너지를 집어넣는 거죠. 인슐린이 세포에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면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고 그 포도당이 원활하게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인해 인슐린의 과잉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 자체에 무감각해지는, 인슐린을 거부하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죠. 가장 큰 이유는 포도당이 필요 이상으로 세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세포는 그 넘치는 포도당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인슐린이 문을 열어달라고 세포에 접촉했을 때, 결합이 되었을 때 그 인슐린을 튕겨내 버린다는 거죠. 모든 세포들이 에너지 저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세포 부위는 바로 뇌세포겠죠. 뇌세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인슐린이 세포에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해서 포도당을 넣으려는 불필요한 시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인슐린의 고생을 줄여줘야 한다는 거죠.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인슐린에게 실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야식을 줄이고요.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천천히 드시고요.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순서를 항상 끝으로 보내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탄수화물 안 먹으면 너무 배고프잖아. 탄수화물 대신 먹을 수 있는 영양소를 알려드릴게요. 물, 단백질, 식이섬유입니다. 채소를 원활하게 먹고요. 단백 섭취를 충분하게 하시고 틈나는 대로 수분 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실에서 또 할 수 있는 검사 뭐가 있을까요? 바로 코티졸 검사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기력 저하나 에너지 감소로 오신 분들이 오게 되면 코티졸과 DHEA라는 호르몬을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수치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코티졸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코티졸 쪽으로 우리가 모든 호르몬 재료들이 몰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이것을 모두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그만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쪽으로 호르몬의 모든 재료들을 몰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불나방과 같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코티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요, 아침에는 이제 코티졸이 이렇게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서 점점점 떨어져 가지고 잠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나친 스트레스를 오래 받아서 코티졸의 모든 수치가 다 떨어져 버리는, 번아웃 되는 부신 피로의 단계에서는 코티졸 수치가 아침에 오르지 않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력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좋게 활기차게 시작하는 힘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재료를 뺏어서 코티졸에게 몰빵하는 일을 줄여야 됩니다. 즉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한국 사람에게서는 관계 설정, 돈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생각, 자기의 성격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립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스트레스 줄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스트레스 자체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줄이는 시간을 가지자. 첫 번째, 잠자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 땀나고 숨차게 운동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죠. 그 시간이야말로 생각이 멈추는 시간이죠. 기력을 나타내는 코티졸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근육의 힘을 나타내는 성장 호르몬 수치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력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신 분들은 근육을 잘 만들지 못합니다. 지방이 계속해서 몸속에 쌓입니다. 자, 제게 물어봅니다. 박사님, 성장 호르몬은 애들 키 클 때만 나오는 호르몬이 아니냐? 아닙니다. 비록 10대 최고치를 찍지만 그래서 매 10년마다 14.4%씩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계속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개인차가 아주 크고요. 어릴 때는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 나이가 들어서는 세포를 재생시키고 노화를 막는 호르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었어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100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철칙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의 가장 큰 경쟁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야 된다는 것,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성장 호르몬을 퐁퐁 분비되게 하려면 아기처럼 자고 젊은이처럼 허벅지 근육을 키우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기처럼 자려면 걱정이 없어야 되겠죠. 걱정을 없애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굉장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한 책을 보십시오. 시집도 좋고요. 본인이 즐겨보는 소설책도 좋습니다. 부교감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허벅지 근육이야말로 성장 호르몬의 창고이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을 늘리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적정량의 단백질 드시고요. 두 가지 운동을 해주십시오. 많이 걷는 것은 기본이고요. 7,000보 이상 걸어주셔야 되고요. 무릎 관절에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스쿼트, 무릎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손 허벅지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300개씩을 반드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체력, 기력, 근력을 좌우하는 세 가지 호르몬과 간단한 검사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 세 가지 호르몬을 잘 관리하셔서 100세 건강을 유지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